히모다일루션과 이 RAP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 옥시 헤모글로빈 디소시에이션 커브의 경우에는 이 산소 분압에 따른 이 헤모글로빈의 이제 세츄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메타볼릭 엑소시스 상태라던가, 뭐 CO2의 양이 많다던가, 아니면 온도가 높다던가, 뭐 인크리스는 이건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이 빈혈의 상태라던가 이래서 오른쪽으로 증가를 해서 결국에는 이 O2를 더 많이 그 헤모글로빈에서 이 방출을 더 조직에다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만약에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알칼로시스 상태라던가 아니면 이 CO2의 양이 적다던가, 그 다음에 온도가 낮고 이런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그 포화가 잘 되는 상태에서 일단 친화력이 증가가 된 겁니다. 헤모글로빈에서 이 산소와의 친화력이 이제 증가가 된 거고, 이거는 감소가 된 상태인데,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이 다 이 그래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CO2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거 CO2의 분압이 20, 이 그래프가 뭐 40 정상이라고 보고, 이걸 60이라고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의 하나의 선을 긋습니다. 산소 분압이 4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선을 긋을 때, 여기서 보시면 분압이 40mm 머큐리일 때 이 40에서는 여기 세츄레이션이 80 정도 되는데, 만약에 60인 경우에서 그래프를 보면 그보다 낮습니다. 만약에 20의 경우에 더 높고, 이게 뭐냐면 이 CO2의 양에 따라서 이 혈중의 조직 근처에서의 이제 CO2의 양에 따라서 이 포화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 조건 인자가 CO2로 바뀌게 된다면. 그래서 보시면 60이었을 때 CO2의 그 분압이 60이었을 때 보시면 이 40이었을 때에 비해 이 산소 헤모글로빈의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거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직 근처에서의 어느 부분에서 이 산소의 전달이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폐 부분에서와 이 조직 부분에서의 그 상태를 보면 6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산소의 양이 많은 겁니다. 그 혈중에. 그렇게 되면 산소에 당연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붙어있던 이 산소를 이 CO2가 주변에 CO2가 많기 때문에 얘를 충돌을 시켜서 얘를 떨어뜨려서 조직에 공급을 해주게 되고, 이게 만약에 많이 CO2가 많이 달라붙는다면 아시겠지만 이 SvO2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정상이 75라 그러면 뭐 50, 뭐 40까지도 어느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주변에 CO2의 양이 적냐 많냐, 헤모글로빈 주변에 CO2의 양이 적으냐 많으냐,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폐 부분에서, 폐는 상대적으로 조직에 비해서는 온도가 낮습니다. 이 대기 중에 바로 공기를 이 폐로 흡입을 해서 교환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낮으니까 포화가 이 왼쪽으로 가게 돼서 이 친화력이 좋아지는, 헤모글로빈과의 이 산소의 친화력이 좋아지는, 그래서 포화가 잘 되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그래프는, 이 그림은 이 옥시젠 부분 압력에 따른 이 세츄레이션은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조건은 보통 그림을 항상 이렇게 세 개를 그려서 보여주는데, 이건 온도의 온도가 될 수도 있고, CO2가 될 수도 있고, 뭐 폐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빈혈 상태, 그러니까 헤마토크리트이 낮은, 결국에는 이 CPB 상태를 말을 하는 거겠죠. CPB는 뭐 히모다일루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정상에 비해서는 이게 수치가 낮게 유지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산소의 이 산소의 전달이라 하면 이건 조직으로의 전달입니다. 이 하트레이트와 이제 결국에는 조직의 산소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이게 뭐 굳이 CPB가 아니더라도 이 빈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하트레이트와 이제 스트로크 볼륨을 증가시켜서 보상을 합니다.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거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스트로크 볼륨과 이 하트레이트가 변해야 되는데, 이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를 한다는 거는 이 둘 중에 뭐는 증가를 했다는 건, 아니면 동시에 두 개가 다 증가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는 심장의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해서 심장 자체를 아예 안 뛰게 만든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스트로크 볼륨과 하트레이트는 없습니다. 그럼 카디악 아웃풋은 결국에는 이 RPM의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제 RPM을 상승시키면 결국에는 퍼퓨전 플로우, 카디악 아웃풋은 결국에는 퍼퓨전 이제 플로우가 될 텐데, 이 RPM을 상승을 시키게 되면 퍼퓨전 플로우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티슈에서 이제 옥시젠의 이제 익스트랙션의 증가는 이제 헤모글로빈과 옥시젠에서 친화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온도에 의한, 가장 큰 거는 이 조직에서의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CO2의 양이 높은 겁니다. 이래서 이제 결국엔 충돌 횟수가 많아지고 헤모글로빈에 결합되어 있는 이제 펩타이드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를 충돌을 시켜서 떨어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조직은 폐하가 약간 엑시도시스 상태죠. 왜냐하면 CO2가 많고 CO2가 양이 많기 때문에, CO2의 양이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레스피레토리 메타볼릭의 경우도 있지만, 이 수소 이온자가 반응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CO2가 많다는 거는 이제 수소 이온도 같이 증가를 한다는 소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메타볼릭이든 뭐 레스피레토리든 이 엑시도시스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친화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분리가 되고, 산소가 분리된 산소는 다시 조직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에는 친화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임상적으로 이제 잘 보상이 되던 환자도 이제 메타볼릭 디맨드가 증가되는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런 보상이 안 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조직에서 산소의 양이 부족해진다는 소리고, 산소의 양이 부족해지면 대사 상태가 어떤 것 중에 이제 혐기성 대사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떤 부산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장기를 망가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피지컬 액티비티가 증가를 한다던가, 뭐 열이 난다던가, 뭐 피지컬 액티비티가 증가를 하면 열도 증가를 합니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더 필요하게 되죠. 아니면 선천적, 후천적 또는 이제 하트 디지즈로 인해서 어떤 이제 2차적인 카디악 아웃풋에 이제 증가를 하는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산소의 양이 더 필요로 하게 되고, 하지만 CPB나 에크모, CPB 과정에서는 이게 피지컬 액티비티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 근육이 다 완전히 이완이 되어 있고 근육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호흡도 이제 벤틸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기계적인 호흡을 강제적으로 시켜주게 되는 거고, 이 호흡 근육이 있는데 이 호흡 근육도 완전히 이완이 되게 됩니다. 뭐 늑간근과 뭐 횡격막이 있죠. 이런 것들 다 늑간근 같은 경우에도 호흡 근육입니다. 립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인데, 이제 팽창과 수축을 통해서 그런 근육동을 통해서 이제 호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폐 자체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폐 자체에 근육이 있으면 뭐 이 폐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면 되겠지만, 이 근육이라는 거는 어떤 두께 자체도 너무 두껍고, 그렇게 되면 이 혈관과에서 교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근육 자체가 없습니다. 폐에는. 그래서 폐에는 폐에서의 수축과 이완은 이 늑간근과 이제 횡격막을 통해서 이제 호흡을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취된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를 가진 마취된 환자의 경우는 이제 아네미아에 이제 좀 더 견딜 수가 있는데, 이 마취로만도 이 환자의 전체 산소 소비량을 15에서 만약 20%까지 줄일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타볼리즘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 마취만으로도 모니터상을 이렇게 보던가 할 때 상당히 전체적으로
편안해지는 랩도 물론 좋아지게 되고,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 옥시젠의 컨섬션을 줄이지만, 결국에는 이 근육이라는 건 온몸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그 산소의 감소는, 옥시젠 컨섬션의 감소는, 특히 이제 마이오카디알의 이제 옥시젠 산소 소비량을 줄이기 때문에 더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또 좋은 방법은 온도 자체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티슈에 이용되는 그 옥시젠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제 임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외순환에서도 이제 체온 저하를 뭐 마일드하게 내려서 모더레이트나 마일드하게 내려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런 그 조직에서의 티슈에서 이제 이용되는 산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임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체온으로 인한 이제 쉬버링, 그러니까 근육이 막 파르르 이제 떨리는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이런 증상들은 이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는 어떤 근육에서의 이제 보상작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취와 이제 근육 이완제를 사용해서 이를 실제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그 15%에서 20%의 이 산소 그 소비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되게 좋은 임상적인 방법이고, 실제 응급실에서도 이 하이포서미아를 이용을 합니다. 이제 뭐 마이오카디움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온도를 낮추는 그 뭐 팔다리에 다 그 몸에 다 붙여서 온도를 어느 정도 이상으로 이제 낮추는 이런 처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건 다 그 조직에서의 산소 자체, 그 온도 자체를 떨어뜨려서 그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줄여서 이제 심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마이오카디알에서 이 근육 자체가 많이 쉬버링을 일으킨다던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심근은 더 많은 양을 이 혈액을 짜내려고 그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오히려 심근에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더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그 하이퍼서미아를 뭐 응급실 자체에서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실제 하고 있고, 아마 다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심장 수술에서는 이런 이제 CPB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자체적으로 아예 코어 템퍼처를 조절을 하게 되죠. 그 차가운 물과 뭐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온도를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산소 소비량을 줄여서 이제 한다는 거. CPB와 관련된 뭐 어떤 그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어떤 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을 텐데, 히모다일루션에 대한 컴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는 이 CPB 과정에서의 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이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뉴럴로직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이 카디악 그 퍼퓨전 프레셔가 낮아진 상태, 그거 체외순환 과정에서 낮게는 60에서 뭐 많게는 90까지 이렇게 큰 범위를 그 민 프레셔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한 70 정도 유지를 하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40, 뭐 50의 상태가 뭐 너무 오랫동안 뭐 길게 지속이 된다던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저혈압과의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관과의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이제 뉴럴로직에 관련돼서는 이제 후에 뉴럴로직에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딜리륨이 온다던가 뭐 환청 뭐 이런 것들이 온다던가 뭐 많이 올 수 있는데, 이것도 히모다일루션과 관련돼서도 많이 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카디오플레지아의 경우는 크게는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블러드와 카디오플레지아를 같이 사용하는 거, 뭐 크리스톨로이드, 요즘 뭐 얘기하는 델리도 많이 쓰고 있는 이 델리도 솔루션의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ATK 솔루션, 이제 브레시나이더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 그 블러드 카디오플레지아의 경우는 바탕이 혈액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떤 일렉트로라이트라던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렉트로라이트 중에서 이 소듐의 문제가 이 머리에 가장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 소듐의 수치가 낮아져 버리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톨로이드 델리도 솔루션의 경우에도 이건 그래도 생리적으로 뒤에서 뭐 수액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생리적으로 가장 적합한 수액이 이제 그 플라즈마 솔루션입니다. 이 델리도 솔루션의 이 기본 바탕이 플라즈마 솔루션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솔루션은 그 양을 뭐 예를 들어 2000cc를 원샷으로 줬다 하더라도 이 솔루션 자체가 생리적이기 때문에 생리적인 그 일렉트로라이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듐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HTK 솔루션인데 이제 커스터디얼, 다른 이름으로 커스터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2000cc를 만약에 뭐 원샷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렇게 주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듐 자체가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걸 주고 나서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이게 왜 거짓말이냐면 이게 RA를 열어가지고 코로나리 사이누스에서 이거를 계속 흡입을 하더라도 이게 정상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카디플레지아를 주고 그 심장이 멈추는 데까지 이 HTK 솔루션이 그렇게 바로 멈추지가 않습니다. 뭐 한 500 정도는 들어가야지 이 심장이 이제 서서히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멈추고 난 다음에 열어준다 하더라도 이제 그 소듐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2000cc를 거의 그 뭐 RA를 열지 않는 수술들 이런 수술들에서는 이게 온전히 다 2000cc가 다 그 리저버 그 회로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이거를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그 소듐의 정상치는 140ml 이큐발런트입니다. 리터당. 근데 이게 거의 110,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110, 뭐 120, 이 정도에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 소듐의 수치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뭐 딜리리움이라던가 나가서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이제 HTK 솔루션이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회로에 유입이 되면서 이 소듐 자체의 일렉트로라이트를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 그 브레인에 스웨일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소듐 자체를 유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세포 내로 빠져나가면서 물이 그 세포에서 이제 간질액 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이 간질 구역의 양이 늘어나는 걸 부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종을 그 형성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이제 그게 이제 HTK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RA를 열어서 이 코로나 사이누스에서 나오는 카디플레지아를 바로 다 뭐 셀세이버라던가 이렇게 배액을 시키게 되는데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하트만 그런 솔루션이 이렇게 크리스톨로이드 이런 카디플레지아가 대량 유입됨으로 인해서 이 저혈압이 또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이 포스트 오퍼레이티브의 이제 뉴럴로지 컴플리케이션 관련돼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컴플리케이션 관련돼서는 뭐 따로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여기에서는 이제 히모다일루션과 관련돼서 어떤 컴플리케이션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풀모나리 이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뉴럴로직도 생길 수가 있지만 이 풀모나리도 상당히 이제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명 이제 펌프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심장 수술 후에 이 펌프렁 상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포스트 퍼퓨전 풀모나리 이제 이선피션시가 이제 이런 이선피션시가 생기면서 이제 펌프렁이라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파린카이말 하이폭시아라던가 뭐 풀모나리가 뭐 디스텐전이 된다던가 뭐 이런 어떤 산소 이런 것들 때문에 해서 이런 이제 메카니컬 팩터에 의해서 이제 펌프렁이라는 상태가 기인이 되게 되고 이런 상태를 뭐 그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제 가장 이런 펌프렁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일단 수술해주고 나서의 그 이제 모디파이드 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 정도 뭐 이 정도가 가장 좋은 이런 펌프렁 상태를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일 텐데 이것도 뭐 RAP라던가 뭐 이런 거를 진행을 해서 히모다일루션 자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수술이 끝난 후에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을 이제 진행을 해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레날의 디스펑션이 이제 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혈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레날의 이 펑션을 좋게 해주는 방법은 체외순환 과정이든 뭐든 뭐 그냥 일반적으로 심장이 있는 상태라도 적정 혈압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혈압이 만약에
그 헤모다일루션 진행이 되고 CPB를 시작했을 때 초반에 뭐 한 40, 뭐 50 이런 상태로 돼서 오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 뉴럴로직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레날에 어느 정도 압력이 형성이 돼서 이제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이 그 혈관에서 그 사고체로 그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이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압력이 낮다고 하는 거는 이 정수압이 자체가 낮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정수압이 낮게 되면 이 필터링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 퍼퓨전 프레셔와 관련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압력 자체가 너무 낮게 되면 뭐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 혈압이 그 초반에 잘 안 올라가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뭐 헤모달루션이 많이 되는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 그 펌프 플로우를 아무리 많이 줘도 이 혈압이 잘 안 올라갑니다. 이때는 그 거의 이제 그 SBR이 완전히 그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그 압력이 형성되지 않고 그냥 혈압이 계속 낮은 상태에서 플로우를 아무리 많이 줘도 최대치로 뭐 카디악 인덱스를 뭐 3.4, 3.5로 올려도 잘 안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뭐 어떤 카테콜라민이 막 분비가 되면서 그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잘 못 올라가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약제를 사용을 해서 그 정상 범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2차적으로 이제 CPB 동안 낮은 이제 유린 아웃풋과 이제 또 관련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이 동종혈액을 사용해서 그런 신드롬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이제 트랜스퓨전을 이제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이제 블리딩 자체가 너무 많으면 그 이제 동종혈액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만약에 뭐 피가 한번 진짜 갈렸다는 그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도 할 정도로 피를 많이 사용할 때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에 의해서 이런 신드롬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세레브랄이라던가 이제 풀모랄이라던가 이 레날 디스펑션에도 이런 그 트랜스퓨전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모다일루션 자체를 많이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뒤에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얼마든지 발생을 하고 있고 체외순환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 환자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과정일 겁니다. 평생. 한 번도 이런 상태를 항상 뭐 혈압만 보더라도 이 박동성 혈압을 가지고 있던 환자가 이 비박동성 혈압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 인체에서는 처음 맞아보는 아마 그런 상태일 거고 그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논문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박동성과 비박동성은 차이가 없다 얘기를 해서 박동성이 좋다고 해서 그 펌프의 상태를 롤러를 이용을 해서 박동성 자체로 주는 방법도 있는데 뭐 논문에서는 크게 뭐 이건 영향이 없다. 박동성이 더 좋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뭐 그 논란이 서로 이제 뭐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 많은 노력들을 이 체외순환사는 시행을 해야 되고 계속 그 방법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에 이제 컴플리케이션들은 이제 그 히모다일루션이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이 됨으로써 감소를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단독으로는 이 CPB와 관련된 이제 컴플리케이션의 감소를 이 히모다일루션이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정확한 이제 그 진단이 필요를 할 것이고 수술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기 전에 이런 진단이 그다음에 어떤 뭐 캐로티드라던가 이런 뭐 뉴럴로직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뭐 그런 문제가 이제 낮은 혈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을 초기에도 어떻게든 높여줄 수 있는 밑으로 하강을 시키지 않을 그 정상 범위 이상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이 더 발전된 CPB 장비도 더 발전이 된다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더 발전이 계속 되고 있고 지금도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거는 어떤 이제 컨티뉴스하게 볼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해외 사이트에서 자주 좀 찾아보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어떻게 셋업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지 많이 찾아보고 많이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센서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 산다는 필리핀의 경우에도 제가 싱가포르에서 만난 심폐기 선생님이 저랑 그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걔네 병원은 정말 최첨단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최첨단입니다. 쓰는 장비가 심폐기에서 모든 센서가 다 있고, 뭐 헤마토크리트라던가 뭐 PO2, 뭐 PCO2, 그다음에 뭐 헤모글로빈, 그다음에 SbO2, 뭐 SaO2, 이런 것들이 다 컨티뉴스하게 한 화면에 다 나옵니다. 뭐 조만간에 우리나라에도 그 스펙트럼이라는 장비가 펌프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장비는 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미 미리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사용을 함으로써도 더 이제 컨티뉴스하게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환자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뭐 언젠가는 사용을 하게 되겠지만, 뭐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서 그런 것들을 그 환자한테 적용해서 사용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문제 상황에 대한 재빠른 인식과 이제 해결 능력은 결국에는 이제 체외순환사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그 어떤 해결 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것 또한 이제 환자한테는 가뜩이나 이제 CPU 자체가 환자한테는 어떻게 이게 이득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인식과 해결 능력이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많이 접해보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 그냥 수술만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병행을 해서 이런 능력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필터링을 통한 이제 풀머너리 컴플리케이션의 해결을 좀 이제 도움을 줘야 되고, 뭐 블러드 필터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 아니면 이제 컨벤셔널하게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이제 풀모널 펌프런과 관련돼서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혈액의 손상 자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혈액의 손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OP 필드에서의 이제 카디오토미 석션일 겁니다. 이제 뭐 벤트라던가 뭐 LA 벤트든 뭐 LB 벤트든 랩타트 들어가는 벤트라던가, 그리고 이제 루트 벤트도 보통 하죠. 루트 벤트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컬랩스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원웨이 밸브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원웨이 밸브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커넥션을 하게 돼서 있는 원웨이 밸브는 뭐 다들 써보셔서 알겠지만, 어느 정도 사용하게 되면 그 펑션 자체가 안 돼서 요즘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럼 뭐 다른 방법으로더라도 저는 따로 이제 원웨이 밸브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절대 롤러에서는 컬랩스가 되지 않는 이런 거를 만들어 주는 게 혈액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캐비테이션 상태를 만들지 않는 이제 헤몰라이시스를 감소를 시켜야 될 거고, 이 헤몰라이시스 자체가 문제가 또 되는 게 이제 레날 디스펑션의 이제 어떤 인시던스를, 이런 걸 줄이게 되면 그런 인시던스 자체를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것들을 체외순환 과정에서 세세하게 좀 확인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돌려놓고 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뭐 향상대 마취 기법은 이미 뭐 마취과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이런 마취도 마찬가지로 뭐 15에서 20%의 이제 전체 산소 소비량을 줄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심장의 마이오카디움의 이제 부담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환자한테는 수술 전에는 이제 오히려 이것만으로도 회복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체외순환 과정에서 뭐 그냥 뭐 벤트라든가 루트라든가도 계속 수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석션도 마찬가지로 그냥 돌려놓고 뭐 많은 게 아니고, 뭐 확인도 좀 하고,
위에 수술 상황에 따라서 뭐 올릴 때도 있지만 낮춰질 때도 있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어떤 이제 PA들과 어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이 석션이 자꾸 컬랩스 되지 않게 어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왜 그 석션을 처박아 놓으면 안 되는지. 보통 처박아서 그 어떤 캐비티에 처박아서 그 보통 컬랩스가 많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좀 알려주게 되고, 저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컬랩스가 된다고 바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왜 이렇게 되면 안 되는지도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그 가장 그 네가티브 프레셔가 이 혈구는 뭐 아시겠지만 네가티브 프레셔보다 포지티브 프레셔에 훨씬 약합니다. 이 네가티브 프레셔에서 혈액이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 컬랩스가 된다는 건 다 네가티브 프레셔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에크모든 어떤 상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가티브 프레셔를 형성하지 않도록 그 항상 그 체외순환 과정 전반 수술이 끝날 때까지 다 확인을 하시는 버릇을 습관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